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균 매매가격 상위 빅3를 차지하던 강남 서초 송파 가운데 송파구가 3위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대신 이 자리는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를 품고 있는 용산구가 꿰찼습니다. 최근 미분양 통계는 위험 수준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 분양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후분양을 선택했던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5일 KB부동산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8,727만 5천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4,874만 7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4천만 원가량 높습니다. 이어 서초구가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 8,555만 2천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용산구가 6,661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에는 1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각각 8,338만 4천 원, 7,605만 5천 원, 6,108만 6천 원으로 상위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용산구는 5,849만 2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에 이어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였지만 송파구는 강남 3구 중 집값이 가장 먼저 내림세로 돌아서며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부터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용산구는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6,120만 1천 원을, 송파구는 6,102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6% 하락했는데 송파구는 5.88% 떨어지면서 서울 전체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되레 올랐습니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2.41% 상승하면서 종로구 1.02%, 서초구 0.71%와 함께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송파구 다음으로는 성동구 5,651만 5천 원과 마포구 5,279만 3천 원, 광진구 5,201만 4천 원, 양천구 5,021만 6천 원 등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5천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분양 통계는 위험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6만 62가구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총량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11월 미분양은 전월 47,217가구에 비해 22.9% 급증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만 가구 넘게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1만 1,788가구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11월 말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373가구로 전월 대비 36.3% 급증했습니다. 인천이 1,666가구에서 2,471가구로 한 달 사이 48.3% 늘었고 경기는 5,080가구에서 7,037가구로 38.5% 늘었습니다. 서울은 전월과 비슷한 86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47,654가구로 20.3% 늘었습니다. 울산이 1,414가구에서 2,999가구로 한 달 새 112.1% 급증했고 충남 77.7%, 충북 52.0%, 전북 41.1%, 대전 34.9% 등도 미분양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 분양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후분양을 선택했던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후분양은 공정률 80% 이상인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실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후분양을 선택하면 허그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어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분양 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택지비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에서 3년 전에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후분양을 선택해도 미분양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많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늦춘 분양 시기가 하필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줄줄이 미분양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최근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53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가구가 계약에 실패해 무순위 청약에 나섰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4.9대 1의 괜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59제곱미터 A주택형은 1가구 모집에 141명이 지원해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013만 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3,829만 원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분양 단지라 자금 납입 일정이 촉박합니다. 지난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2년의 여유가 있는 선분양 단지의 자금 납입 일정과 큰 차이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10억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마련해야 입주가 가능하면서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5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역시 미계약률이 63%나 됐습니다. 일반 공급 116가구 가운데 73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아 26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후분양을 선택하면서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라는 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계약금 납입 후 5개월 안에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탓에 저조한 계약률을 나타냈습니다. 청약 접수부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후분양 단지도 많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는 이달 초 진행된 2순위 청약에서 1150가구 모집에 35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쳤습니다. 이 단지는 당초 2020년 10월 선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허그가 제시한 3.3제곱미터당 1,810만 원대 분양가에 재개발 조합이 반발하면서 후분양으로 선회했습니다. 결국 3.3제곱미터당 3,211만 원의 분양에 나섰지만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최근 후분양을 진행한 인천 석정 한신더휴, 부천 루미에르 등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분양 물량이 줄줄이 나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771가구, 브라이튼 여의도 454가구, 레미안 원펜타스 292가구 등입니다.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청약 수요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라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확산하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양가 내리면 완판, 욕심을 줄여야지. 무조건 후 분양해야 됨. 상태 보고 지어진 거 보고 결정해야지. 자기들 돈 적게 들게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그러는데 못 믿지. 과한 욕심의 결과 그냥 분양가 낮춰 할인 분양이라. 욕심이 과하다 과함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더라. 둥글게 살아야 하는데 과욕은 반드시 망하더라. 후분양, 선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가 높아서 안 팔리는 것임. 후분양은 맞고 가격은 틀렸다. 구축 사는 게 훨씬 나을 듯. 한 학기 폭락한 구축으로. 분양가 적절한 곳은 미분양 안 나고 다 팔리던데 고분양이니 안 팔리지. 중고나라에 실패한 되팔이 미개봉이 넘쳐나면 신품도 안 팔리는 법이지. 평촌은 정녕 미친 건가? 평촌도 아니고 금정이랑 애매한 사이의 역도 뭔데. 둔촌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완판이 되어야 자본이 돌고 매수 심리가 살아날 텐데 부동산 폭락은 조합원의 욕심으로 더 가속화될 것. 무조건 선분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후분양이 좋지도 않고요. 현찰 없음 고금리 시대에 쉽지 않죠. 가격을 내리면 팔린다. 선분양이던 후 분양이던 하자 보수를 10년 이상 하던가 아님 잔금을 5년 뒤에 받던가 해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